네, 오늘 장탑10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수가 다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정책 수혜주로 기대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시선이 오늘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I, 일진전기 이렇게 원전부터 전력 설비까지 에너지 수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남부발전이 MOU를 체결했는데요. 그 골자는 미국의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 공략하기 위함입니다. 팀코리아를 만들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 가스터빈 팀코리아뿐만이 아니라 체코 원전 팀코리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장중 8% 급등에 성공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도 밸류체인 종목들, BHI 같은 종목들이 더 탄력 있게 움직이면서 원전에 대한 시선이 계속 좀 뜨겁거든요. 원전에 대한 시선은 상반기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또 트럼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언급만 안 됐을 뿐이지 SMR 관련돼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게 말씀드리냐면은 트럼프 이제 취임 전에 작년에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AI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누누이 AI 맨해튼 프로젝트 트럼프가 할 거다 그 얘기를 누누이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AI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SMR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AI를 비롯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전력 인프라라든지 쪽을 보게 되면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계속 주력을 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머스크도 오늘 좀 띄워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단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수로 원전, 그러니까 체코라든지 폴란드 이쪽의 얘기가 먼저 나올 건가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형식인 SMR, 소형 원전 이 얘기가 나올 거야. 이게 관건인데 지금은 일단은 3월 달에 체코 계약 소식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는 약간 이제 SMR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각이 되는 건 너무나 네. 당연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SMR이든 사실 원전 만드는 것이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산업이잖아요. 최소 10년 이상 봐야 네네. 되는데 그에 대한 밸류를 오늘 이미 땡겨온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우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체코 원전 같은 경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SMR 쪽 같은 경우는 물론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체코 원전만큼의 어떤 모멘텀이 많이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슈로서 이 이슈가 얼마만큼 이제 반영이 됐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체코만큼 많이 반영이 되느냐라는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그 SMR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생산 목표를 2030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30년 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달성이 되려면 올해부터는 원전 주기라든지 이런 자재들을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테마로 끝이 나지 않으려면 기대감으로 시급은 안 되고 이게 숫자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30년대 전력 생산 목표를 하게 된다면은 올해부터 납품 소식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한국 ISMR 이쪽 같은 경우 세계 노형을 이미 작년부터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2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단 소재 제작 계약을 이미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30년 전력 생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되면 바로 수주 소식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체코의 경수로 원전이 됐던 SMR이 됐던 어쨌든 납품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매출이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전 같은 게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 입김만 조금 더 이제 버프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원전이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가 조금 전에 나왔겠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아니면 좀 횡보를 하다가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라면은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주가가 조금 이제 반응이 없다가 오늘 처음으로 딱 반응이 나왔다면은 이게 상승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따라잡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 상승이 이틀, 3일 정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조정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적극적으로 공격 앞으로
요거는 아니다라는 그 차이점만 일단은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만 지금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구간에 들어가려면 짧게 아무래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SMR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는데 이제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이 조금 더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적극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 주신 거고 기간이 좀 길다. 네.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것도 밸류체인- 있지만은 네.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슈여서 호재로서 우리가 만약에 퍼센티지로 치게 된다면은 얼마만큼 이 퍼센티지가 많이 반영됐느냐, 적게 됐느냐, 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SMR은 경수롭 쪽보다는 조금 덜 반영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어느 쪽을 좀 우위를 두느냐 보게 된다면 SMR 쪽을 좀 더 네. 줄 수밖에 없겠죠. 아. 퍼센티지가 좀 더 덜 반영됐으니까. 그럼 네. 밸류체인 쪽에서 지금 부각받는 종목이 BHI, 우진 엔텍 엔텍, 이런 쪽인데 두산 NLBT. 네, 지금은 세 직접적으로 개잖아요. SMR 연관된 기업이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SMR을 직접 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국내 증시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설계하는 기업이 없어요. 지금 이제 두산 NLBT가 글로벌 SMR 설계 기업 쪽으로 계속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항상 이제 기존 원전 얘기가 되면은 설계 쪽은 항상 아시겠지만 한전 기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SMR 쪽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설계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두산 NLBT가 해외 쪽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근데 이게 경수로 원전에서 크기만 작아졌을 뿐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네. 관련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유망한 기업 좀 있습니까? 유망한 기업이요.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뭐 생각 따로 하는 거 없고 그 경락고 관련돼가지고 보성 파워텍? 아, 예. 외부 아무래도 보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나 그게 BHI인가? 네. 잠시만 제가 좀 헷갈리네요. 보성 파워텍인지 경락고가 보성 파워텍인지 BHI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 두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네네. 보시면 원전 섹터는 좀 길게 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충분히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원전 말고 지금 에너지단에서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도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HD 현대일렉트릭이 최근에 실적 발표했을 때 매출이 살짝 반영이 덜 돼서 실적 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오늘 매수를 보니까 같이 좀 따라 들어가도 되겠다. 이왕 조정도 받은 김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아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꼬시려고 하는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틀 전에 나왔던 그 음봉이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이 쓰여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실적 얘기하셨는데 실적에 대한 평가도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너무 높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긍정론을 보게 되면 근데 부정론을 보게 되면은 이 정도는 나와야 현대일렉트릭의 어떤 주가 위치는 유지가 될 건데 라고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로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현대일렉트릭이 계속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수주받고 있는 거 뭐 기대감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방송을 통해서 좋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 음봉이 나온 날부터 저는 부정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단순히 음봉이 나왔다는 것 때문이가 아니라 그 음봉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음봉의 원인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지금의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다. 납품 위험이 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이상의 그러니까 2천억 분기 기준으로 2천억 이상의 영업이 꾸준히 계속 우상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작년 수주 목표가 38억 불이거든요. 근데 올해 수주 목표가 그대로예요. 38억 불. 그러면은 앞으로 분기 기준을 봤을 때 어쨌든 분기 기준이 원인이 된 거니까 분기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2천억, 2,500억, 3천억 계속 가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까요? 수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수주 목표치가 물론 그대로 물론 초과 달성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비율을 바꾸면 돼요. 뭐 조금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은 어떤 그 투자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계속 고집 부릴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지금 작년에 어떤 수주 목표 그리고 올해 수주 목표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도 그렇고 전분기 대비도 그렇고 퍼센티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과연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적일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뛰어넘어야 알트호젠 같은 되는데. 경우도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성장률이 좀
네. 이렇게 팍팍 띄워줘야 투자할 맛도 나는데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든다. 수주 목표치도 작년과 동일하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셨고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가면 석유화학 종목들에 대한 그 집중도가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 나오거든요. 화석연료 에너지를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생산할 거다 보니까 네네. 국내에서도 금호석유도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 실적 또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증권가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사실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석유화학 사업을 봤을 때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나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뭐 LG화학 이런 화학산업 부분이 뭐 중국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기운이 뭐 트럼프 머스크하고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쪽에 굳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까요? 물론 최근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이슈를 해가지고 뭐 어제까지도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금호석유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어떤 스펙타클한 어떤 이슈가 있다라면 단독으로 계속 치고 나가겠지만 결국 금호석유에 속한 그 석유화학 업종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을 바라봐도 그렇고 그리고 저 중동 쪽을 바라보더라도 그렇게 우호적인 측면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합성고무란지 MB 라텍스 같은 경우에 합성고무 같은 게 결국 전기차 타이어거든요. 네. 지금 전기차 업종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적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 속한 업종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품목대한 동향을 봤을 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호석유 정도는 뭐 단기간 한 11만 5천 정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바뀐다? 그거는 아직까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 반등에 대한 일단 재료가 부족하고 11만 5천 원 정도까지만 이제 단기 반등으로 보신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저희 반도체 볼 텐데요. 내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빅테크 자체 칩을 이제 계속 만들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그 필요도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텐데 삼성전자가 근데 이거 어디사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삼성전자 이 기사는 좀 여러 군데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12단 공급 전망 이야기는 사실 꾸준히 나왔던 거고 저희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 실적 나오면 꺾일까 아니면 여기서 더 갈까라는 문제, 주가에 대한 문제 같거든요. 네. 근데 어제 오늘 새벽에 오픈 AI하고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투자 전략을 확대한다, 투자 규모를 네네. 확대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AI 너무 강하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하이닉스는 지금도 매수 기회입니까? 하이닉스는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전고점 부분까지 분명히 회복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20만 원 이하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24만 원까지 보고 만약에 진행한다라면은 지금도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이상은 저도 그 부분까지 가봐야 저도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작년 7월달 이후에 작년 7월달에 꺾였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 관점에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대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를 뒤집는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봐도 되고 일단 1월달까지는 하이닉스 기간을 보게 되면 1월달 같은 게 계속 보시고 그게 23만 원에 도달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1월달은 네. 하이닉스를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7년 HBM 시장도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그렇죠? 거고 그에 대한 밸류체인인 하이닉스가 또 다시 한번 집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도 1분기까지만 보자. 그 이유는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그게 아니라요. 지금 반도체가 왜 올라가느냐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가 저는 달라진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의 반도체 업종 상승은 반도체 업종이라기보다는 하이닉스의 상승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 달에 꺾였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1월 달 들어서 신년 효과 저는 이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년 효과가 2019년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1월 달 같은 경우 삼성전자 20%가 올라갔어요. 지금 하이닉스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 차이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1월 달에 지수도 한 10% 올라갔다가 2월 달에 주춤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분수령은 3월 달 공매도 재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신년 효과이기 때문에 일단 1월 달 그리고 달 바뀔 때
또 어떤 반응이 나온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견효과 덕분에 1분기는 좀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사실 소부장단은 좀 더 강하거든요. 오늘 한미반도체가 8%, 뭐 두산, 태성,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세가 더 강한데 네네. 차라리 하이닉스가 지금 기대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차라리 탄력 좋은 소부장 쪽을 지금이라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에 대한 전략은 어떠세요? 지금 증시의 성격이 그쪽으로 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이 우리가 냉정하게 대형주 장세인가요? 아니면 중소형주 장세인가요? 냉정하게 저는 중소형 장세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반응이 좀 더 세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지수 흐름도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하이스보다는 소부장 쪽으로 더 강하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거 뭐죠? 하이스 같은 경우는 일시디램도 양산에 들어가게 될 거고 네. HBM4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미 반도체가 유독 센 건 개인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밴드에서 탈락을 했다라는 그런 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네. 아마 그런 불씨가 다시 좀 살아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바닥에서 한 달 동안 거의 네네. 2배 가까이 주가가 반등했거든요. 이게 추세 전환의 시작인 건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싶어서 지금 접근하기는 좀 높은 가격대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딱 1월 달까지입니다. 일단 반도체는? 딱 이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설날 제외하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월 말이기 때문에 1월 초에 들어간 것에 대한 부분의 어떤 이제 대응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제가 1월 달에 1월 달 들어와서도 계속 신용효과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뭐 신용효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반도체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2019년 예를 들면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달이 지나면서 계속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소형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부터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2023년 12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달이 바뀌게 되면서 이게 분위기가 바뀌기가 많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하반기만 예를 들더라도 5월 달, 6월 달 음식료하고 화장품이 주도 싹트했잖아요. 그러면서 상반기에서 하반기, 6월 달에서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뭘로 바뀌었죠? 바이오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딱 10월 달에 대선 시작하기 전에 딱 끝나버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잘 보세요. 12월 달에서 1월 달 넘어가면 시장 분위기도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달이 바뀌게 되면서 지금 분위기가 바뀐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월 달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하이스 플러스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월 달까지 상승이 나올 건데 2월 달 넘어가서 지속이 될지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이오로 바로 또 넘어갈게요. 저희 제약바이오 쪽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알테오젠이 좀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뭐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는데 신화에서 넥스트 나왔죠? 키트로다까지 준비된 미래다 해가지고 네. 거의 뭐 키트로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이 SC 제형의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이게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분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슬슬 이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일스톤 덕분에 뭐 실적이야 뭐 계속 좀 방어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오늘 투자 경고까지 해제가 되면서 장중 5%의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사실 알테오젠을 이사님께 여쭤보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늘 좀 부정적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의 아니, 왜 양봉은 좀 저를 나쁜 다르게 사람 해석할 만들어요, 왜? 저를 왜 오늘의 나쁜 사람 양봉은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 리포트 어디서 나온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포트 쓰신 분 이틀 전인가? 지난주인가 월요일인가 모르겠는데 길게 지나다 그분 봤거든요. 되게 이제 땅땅하게 생겨 장군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뚝심 있게 아마 일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 뚝심을 한 번씩은 제가 이건 인정하고 인정할 건 들어갈게요.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알테오에 대한 내용, 속사정은 저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런데 지금 그 리포트에 바뀐 게 뭐냐면은 제일 첫 줄에 있는 거 제일 마지막 줄인데, 자, 알테오젠이 주가가 지금까지 상승할 수, 실적이 안 나오는데 지금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 뭐죠? 딱 이걸로 정리가 돼요. 빅파마향 기술 이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머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군데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추가될 건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로버트 케이지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이 됐죠. 이 사람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빅파마에 대한 그러니까 그 약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빅파마의 투자력이 약화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기술 도입을 하게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알테오젠이든 뭐 ABL 바이오든 바이넥스든 뭐든 매수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알테오젠 작년 12월 달에 알테오젠 꺾일 때부터 저는 꺾인다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이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보다 모른다는 부분 인정을 했고요. 단지 주식시장에서는 그분보다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단순히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기대감으로 이제 상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속성은 떨어진다 봅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투심이 악화될 거란 말씀이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 봐야 되겠죠. 만약에 단순히 금리 인하 요거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가 뜬 거라면은 이거 지속성 없다라고 봐야 돼요.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는 바이오만 있나요?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은 다 호재가 되는 겁니다. 바이오만 되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에서 나와야 될 소식은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서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이나 하게 된 바이오 시놉에 대해서 어떤 산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바이오가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지. 단순히 금리 인하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네. 반전에 대한 재료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